2030 때 시작을 해서 3040 때에 건물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딱 집어 드릴 텐데요. 제가 이걸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실제로 제가 10년 이상, 20년 넘게 진행을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이고,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확인하고 찾는 그런 시간들을 소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은,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이거 괜찮다,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방향을 알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보다는 훨씬 단축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, 일단 세상에 한 방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그리고 또 혹시 한 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약간은 느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2030 때 시작을 한다면 3040 때에는 건물주로 월세를 받으면서 은퇴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방법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, 그 이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방법입니다. 자, 첫 번째,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됩니다. 뭐 어떤 투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종잣돈이 없이는 시작을 할 수가 없죠. 그런데 이 종잣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돼요. 최단 기간 내에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. 그리고 바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이 종잣돈을 1000만 원으로 시작할지 500만 원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3억으로 시작할지, 이것에 따라서 이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지거든요. 1억을 모으는 것보다는 3억을 모으는 게 훨씬 더 길겠죠. 투자를 해서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을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자기가 생각하는 종잣돈을 너무 크게 잡게 되면 이게 한 달에 50만 원씩을 모아도 1년을 모아도 600만 원이고 10년을 모아도 6천만 원, 20년을 모아도 1억 2천만 원이거든요. 2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잣돈을 500만 원을 만들었을 때 바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종잣돈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이 종잣돈이 모이게 되면 두 번째 스텝으로 경매를 시작을 하십시오. 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동산 투자가 경매죠.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야, 경매 이미 늦었다, 경매에서 먹을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혹시 누군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.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할 사람들입니다. 열심히 안 했죠. 안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야 너도 하지 마,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 경매에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. 그 먹을 게 없다라는 게 그 이전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지 아예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경매에서 먹을 게 없다, 10년 전에 경매에서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12년 전, 13년 전보다는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제가 경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경매를 포함해서 신탁 공매, 공매,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.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코인을 하시겠어요? 아니죠. 부동산이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경매로 시작해서 뭐 공매, 신탁 공매, 뭐 지분, 법정지상권 여러 가지의 종류를 돈이 되는 거라면 마다하지 않고 배우고 찾고, 이 배우고 실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할 때는 이 차익형하고 월세 받는 수익형하고 이 두 개 중에서 초보시라면은 차익형보다는 이 월세 받는 수익형이 더 쉽습니다. 그리고 투자되는 금액도 더 적고요. 이 쉽다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을 했을 때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가 이 단순하게 계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엔 적은 종잣돈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부동산 초보시라면 이 차익형보다는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월세 받는 물건들을 매각을 하지 말고 계속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 계속 늘려나가십시오. 이런 월세를 고정적으로 받는 이런 부동산,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2022년부터 23년 같은 이런 폭락장에도
별로 타격이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미만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한 36개까지 경매나 급매, 뭐 신탁 공매, 공매 등으로 매입을 했었는데요. 그렇게 하나 두 개씩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가지고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월급보다 뭐 2배, 3배까지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. 그런 성공의 경험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더 과감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뭐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정책 때문에 소형 주택으로만 월세 받는 부동산을 늘려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상가라든가 다른 종류의 수익형 부동산도 같이 알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5번째로 이 월세 받는 소액 부동산들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모으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타이밍에 한 개 한 개 매각을 하십시오. 이 매각을 해서 목돈을 만들어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쯤에 이 양도세를 전면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2013년에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현금화했습니다. 목돈을 만들었죠. 자, 이렇게 목돈이 만들어지게 되면 6번째 스텝으로 한 3, 4억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서 소규모로 신축을 진행을 하십시오. 이때에도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과 월세가 잘 나가는 건물의 종류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건물의 가치는 수요가 결정을 하고 그 수요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을 찾고 또 그 지역에서 월세가 잘 나가는 건물의 종류를 찾아서 소규모로 건물 신축을 진행을 하십시오.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조그만한 땅에서 원룸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7번째 단계인데 이 소규모 신축으로 해서 벌어들인 월세를 쓰지 말고 모아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생활비를 이 월세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결국에는 내가 회사를 퇴직을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 업을 그만둔 상태에서 월세로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멈춰버리게 되거든요. 중요한 점은 이 소규모 신축으로 해서 벌어들인 이 월세를 쓰지 말고 모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. 그리고 이 소규모 신축으로 지은 건물을 한 1,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매물로 내놓으십시오. 얼마간의 금액을 붙인 상태에서 매물로 내놓게 되는데 이때 이게 바로 팔려도 좋고 또 늦게 팔린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늦게 팔리면은 그만큼 월세는 꼬박꼬박 계속 쌓이고 있을 거니까요. 나의 종잣돈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 신축으로 지은 건물이 이제 매각이 되게 되면 이 매각된 금액 중에서 보증금이나 대출을 뺀 순 자산과 그동안 월세를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조금 더 큰 소규모 신축 건물을 지으십시오. 이렇게 2번이나 3번 정도만 반복을 해서 규모를 키워 나가거나 아니면 개수를 키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.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 절대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을 때 다니고 있는 회사나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는 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. 다니고 있는 회사나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는 업을 그만두고 이런 신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신축 사업에서 생기는 월세라든가 매각 차익을 자기가 생활비로 써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절대로 다니고 있는 회사나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는 업을 병행을 해야 된다.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이전에도 20대나 30대가 자기 돈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. 예전에도 한 40살은 넘어야지 자기가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2030 분들은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을 했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20대 때, 30대 때 이런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 길이 맞을까, 저 길이 맞을까 이 확인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하는 그 과정이
없어졌을 것이고,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나 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